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고 조사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조 단위를 들어왔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만큼 우리 사회 및 생활에 동물이 함께하는 게 당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우린 귀여운 동물의 모습을 쇼츠나 영상만으로 접하고 있을 뿐 그 뒤에 있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사실들은 외면하고 숨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뷰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우리가 눈 돌리고 있던 불편한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어떤 책인지,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과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쓴 하재영이란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하재영 작가는 2006년 단편소설로 등단한 작가로 무려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작가예요. 섬세한 묘사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특징인 작가인데요. 첫 소설집 달팽이들 이후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시작으로 논픽션을 집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시적 사건과 주제에 대한 경험을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확장해 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을 주로 집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리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점은 작가의 생생한 경험 묘사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현실적인 인터뷰를 번갈아가며 구성한 전개 방식이었어요. 작가가 아무리 본인의 경험이나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작가가 겪은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관련 지식도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르포라는 서술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 방식 덕분에 독자들은 작가의 경험을 더 생동감 있게 간접 체험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를 통해 더 전문적인 정보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작가의 말에 더 신빙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르포란 프랑스어 르포르에서 유래된 르포르타주를 줄임말로 20세기 초 사회비판적 저널리즘과 함께 발전한 장르예요. 이는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지만 철저히 현장을 기반으로 사실의 바탕을 두는 형식으로 문학과 저널리즘의 경계에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TV를 통해 접하는 다큐멘터리처럼 사건이나 문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박완서 작가님의 도시의 흉년도 작가의 개인적 기억과 한국 사회의 특정 시기를 엮어낸 르포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하재영 작가님은 2013년부터 동물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해요. 그 당시의 경험을 통해 동물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많은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인이 보고 듣고 겪었던 참혹한 상황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풀어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르포라는 형식을 택해 책을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독자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형식과 내용이 잘 맞아떨어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의 무게와 현실성을 감안할 때 르포라는 방식은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고 독자에게 깊은 몰입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느껴져요. 이어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책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해요. 보호시설, 번식장, 경매장, 펫샵, 심지어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가게까지 등장하죠.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동물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동물권이라는 단어는 제게 별로 익숙하지 않았고 굳이 더 증진되어야 하는 개념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반려동물로 바뀌었고 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을 넘어서서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 심지어 납골당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면 동물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더군요. 동물권이란 것이 명문화되어 사회적 규칙으로 정해진 법에 등장한 사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22년 영국에서 제정된 마틴법이에요. 이 법은 모든 동물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나 소 같은 가축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근대적 동물학대 방지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물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활발히 논의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작가가 인용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도 동물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관점이 피터 싱어보다는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의 주장과 더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톰 리건은 인간처럼 동물 역시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철학자거든요. 작가가 책에서 서술한 피피의 사례나 번식장에서 비윤리적으로 교배되는 동물들의 참혹한 상황들은 동물들도 삶의 주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가 그동안 인종, 성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인권적 관점에서 극복하려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윤리적 고민을 동물에게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인지상정의 마음을 동물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바로 동물권 논의의 본질이자 작가가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통해 저 또한 동물권의 필요성과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의 전개 방식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번엔 책 전반적인 감상평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단순한 에세이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책이었어요.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동물이 처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르포 형식을 활용하여 작가의 감정뿐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직접 이야기를 듣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초반에는 번식장, 보호소, 경매장 같은 공간들을 다루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사전에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저 역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이후 작가는 점차 주제를 확장하여 동물권이라는 더 큰 틀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이 문제가 특정 반려동물이나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책의 내용이 개라는 특정 동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독자도 있을 거예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작가가 개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한 점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인 개로부터 출발해 동물권이라는 낯선 주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작가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동물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책의 후반부에서는 개고기 식용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전체 흐름에서 약간 축소된 인상을 줬어요. 다양한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개로 좁혀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 식용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존재하고 일부 독자들은 왜 개만 식용을 반대하느냐는 식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고 어떻게 도축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대체육이나 채식에 대한 간단한 언급 정도만 있었어도 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균형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주제를 너무 확장할 경우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자는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가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고 나 역시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게 죽음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